헤르페스 진단을 처음 받게 되면요. 누구에게도 속내를 털어놓지 못하잖아요. 내 몸이 어떻든 주변 시선이 먼저 신경 쓰이고 나는 평생 낙인을 안고 살아야 하는 걸까? 사실은 내 삶이 끝난 건 아닐까? 연애와 결혼은 가능할까? 저도 처음 진단받았을 때 똑같았어요. 병원에서 나오는 길에 아무도 날 쳐다보지 않는데 마치 온 세상이 나를 숟가락질하는 것 같았거든요. 집에 돌아와서도 멍하니 앉아서 김성만 했어요. 헤르페스 완치, 헤르페스 숨기는 법, 헤르페스 결혼 가능. 검색할수록 더 암담해지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느끼는 이 두려움이 모두 의도된 마케팅에 의해 생긴 감정이었다면 믿으시겠어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고 나면 30년간 이어진 거짓된 공포에서 해방될 수 있을 겁니다. 이 헤르페스 바이러스, 들어만 봐도 왠지 움찔하게 되죠. 그런데 이 바이러스는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까이에 있어요. 우리나라 통계만 보더라도 헤르페스 감염으로 매년 75만 명이 넘는 국민이 병원을 찾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많은 숫자냐면 우리나라 인구가 약 5천만 명이잖아요. 그럼 대략 70명 중에 1명꼴로 매년 병원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병원에 간 사람만 센 거죠. 증상이 없거나 가볍게 지나가서 병원에 안 간 사람까지 포함하면 훨씬 더 많겠죠. 입술에 나는 단순부지는 말할 것도 없어요. 전문가들은 무증상 감염자를 포함해서 30세 이상 성인 중에 약 20에서 30%가 복용하고 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어요. 생각보다 엄청 많죠. 실제로 헤르페스 복용자 중 상당수는 자신이 감염됐는지도 모르고 살아가요. 증상이 없거나 너무 가벼워서 그냥 피부 트러블 정도만 생각하고 넘어가는 거죠. 세계보건기구에서도 헤르페스는 전염성은 높지만 치명률은 매우 낮다라고 명확하게 말합니다. 생명이 위협되는 질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대체 언제부터 왜 이렇게 무섭고 감추고 싶은 질병이 된 걸까요? 왜 이렇게 우리는 두려워하게 된 걸까요? 이 이야기는 1980년대 초반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영국의 한 제약사가 아시콜로버라는 신약을 개발했어요. 항바이러스제가 등장을 한 거죠. 이거 분명 의학적으로는 혁신이었어요. 이전까지는 헤르페스를 치료할 만한 특별한 약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대부분의 헤르페스 환자들은 증상이 경미하거나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나았거든요.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면 증상이 사라지니까 굳이 비싼 약을 사야 할 이유가 별로 없었던 거예요. 제약회사 입장에서는 큰 고민이었겠죠. 엄청난 돈과 시간을 들여서 신약을 개발했는데 정작 사람들은 뭐 그냥 지나가겠지 하면서 약을 안 사는 거예요. 이 좋은 약을 어떻게 팔지? 이게 그들의 과제였어요. 그래서 선택한 전략이 바로 인포마케팅. 생식기 헤르페스를 돌치의 성병으로 포장하기 시작하죠. 반드시 치료해야 하는 치명적 감염병이라는 메시지를 대규모로 퍼뜨렸어요. TV 광고에서는 헤르페스 환자를 고립되고 우울한 사람으로 묘사했어요. 친구들과 멀어지고 연인에게 거절당하고 혼자 방에서 울고 있는 그런 장면들을 그러면서 하지만 이약이 있다면 희망이 있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던진 거예요. 의사들한테도 헤르페스는 심각한 질병이다. 반드시 치료가 필요하다 라는 인식을 심어준 거죠. 그 순간부터 달라졌어요. 병 자체보다 이 낙인과 공포가 더 크게 부각되기 시작한 거예요. 기사 제목들이 점점 자극적으로 변했습니다. 돌치의 전염병, 치료하지 않으면 평생 고통, 성생활의 종말 이런 메시지들이 사람들 머릿속을 지배했다고 해요. 그렇게 헤르페스는 순식간에 수두처럼 누구나 걸릴 수 있는 질환에서 수치스러운 성병으로 낙인 찍혔어요. 이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헤르페스를 큰 문제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피곤하면 입술에만 나는 것처럼 스트레스를 받으면 아래쪽에 뭐가 날 수 있다 정도로만 생각했죠. 그런데 이 1980년대 중반 이후로는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이 미디어가 불을 지피니까 진짜 문제가 시작됐어요. 병원 진료실에서 환자들이 호소하기 시작한 거죠. 정신적 충격, 우울증, 대인기피증, 살아가던 사람들이 서로를 두려워하고요. 아이를 계획하던 부부들이 혼란에 빠졌어요. 실제로 한 연구를 보면요. 헤르페스 진단을 받은 사람들이 70% 이상이 우울감을 경험했고요. 그중 절반 이상이 자존감 저하와 사회적 고립감을 느꼈대요. 어떤 사람은 진단받고 3개월 동안 집 밖을 나가지 못했다고 해요. 사람들이 자기를 더럽게 볼 것 같아서요. 또 어떤 사람은 연인에게 사실을 말했다가 차이고 나서 그 후로 몇 년간 아무도 만나지 못했대요. 거절당할까봐 너무 무서워서요. 헤르페스 환자들이 호소하는 고통의 90%는 바이러스 자체가 아니라 사회적 낙인에서 온다고. 슬레이트라는 미국 매체에서 2019년에 이 문제를 다룬 기사를 봤는데요. 1970년대까지만 해도 헤르페스는 의학 교과서에서 단 몇 줄로만 언급되는 질병이었다. 하지만 1980년대에 갑자기 공공법원의 위기가 됐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린 헤르페스는 두려워할 질병이 아니에요.
감염됐어도 증상을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도 많고요. 증상이 있어도 심각한 후유증 없이 조절되는 게 대부분이에요. 마케팅과 언론의 선정성이 사회적인 낙인, 고립, 고통을 만들어낸 거예요. 바이러스보다 무서운 건 사회의 시선이었던 거죠. 다행히 최근 몇 년 사이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 국가에서 헤르페스 낙인 줄이기 캠페인이 시작됐거든요. WHO도 젊은 세대를 위한 제대로 된 교육이 필요하다고 권고했고요. 학교나 병원에서 헤르페스가 반드시 숨겨야 할 질병이 아니라는 걸 알리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어요. 특히 미국이나 영국 같은 나라에서는 헤르페스 독용자들이 직접 나서서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기 시작했어요. 제 채널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에서도 헤르페스에 대한 인식을 좀 바꾸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채널도 만들었고 제 노하우와 경험을 전달드리고 있거든요. 커뮤니티에 가보면 병 자체보다 낙인이 더 무섭다는 이야기가 많아요. 제일 힘든 건 증상이 아니라 내가 더러운 사람이 됐다는 생각이었다고요. 부모님이나 연인이 나를 피할까봐 두렵고 직장이나 학교에서 수군될까봐 숨기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모두가 걸릴 수 있는 바이러스 하나가 이렇게 사회적인 돌연과 차별을 만들어냈다는 게 어찌 보면 참 억울한 일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어요. 이렇게 힘든 이유가 바이러스 자체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내 머릿속의 공포 때문에 그게 저를 더 괴롭히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었던 건 이거예요. 왜곡된 사회적 낙인, 그 뒤에 숨은 산업 논리를 다시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헤르페스는 누구나 걸릴 수 있는 바이러스예요. 우리 주변에 생각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헤르페스와 함께 살아가고 있어요. 단지 말하지 않을 뿐이죠. 병에 대한 괴담과 오해, 그리고 수치심을 조장하는 마케팅은 우리 모두의 삶을 더 힘들게 할 뿐이에요. 필요한 건 정확한 정보, 따뜻한 시선, 그리고 서로를 배려하는 태도예요. 만약 여러분이 헤르페스 진단을 받았다면 부디 자책하지 마세요. 여러분 잘못이 아니에요. 그리고 주변에 헤르페스로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부디 따뜻하게 대해주세요. 그 사람에게 필요한 건 약이 아니라 이해와 공감일 수 있어요. 앞으로는 헤르페스가 이 수치스러운 성병이 아니라 온전한 사실과 이해를 바탕으로 바라보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어요.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헤르페스에 대한 오해와 이 낙인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본질에 대해 새로운 시선을 가져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우리 조금씩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